네, 안녕하세요. 이제 불사조 램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이게 이적 시장이 저는 되게 심플하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일이 많아지고 그 영입 선수도 늘어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계속 루머가 바뀌고 이제 소식할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타이밍을 못 맞춰서 타이밍을 지금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죠. 지금 이 소강 상태도 지금 뭐 소강 상태가 아니고 내일 당장 오피셜이 뜰 수도 있고 뭐 오늘 저녁에 갑자기 모스케라 오피셜이 뜰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또 바뀔 텐데 지금 대체로 지금 올 선수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이 선수들은 다 올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정도 한번 중간 정리하면 적절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아스날의 여름 이적 시장인데 이제 현황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이 완료된 선수가 7월 1일에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가 이름이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케파가 왔죠. 500만 파운드였죠. 굉장히 좋은 영입이고 세컨 키퍼 자리 주전 경쟁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아르테타의 성향상 주전과 이 후보의 격차는 확실히 구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에 거의 쓰지 못했던 골키퍼 네투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아주 훌륭한 가격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뭐 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것 때문에 뭐 좋은 선수인가 걱정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건 이제 해프닝이었고 잘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PK 선방 능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아르테타와 그 골키퍼 코치 그 늘 이제 주장하는 이 골키퍼 두 명 양질의 골키퍼 두 명 사이에 이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뭐 다들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언급되고 있던 이제 조한 가르시아에 비하면 거의 한 2천만 파운드 가까이 돈을 아낀 거고 그 선수가 뭐 왔으면 좋겠다고 뭐 아르테타는 여전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는 수준의 키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입은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체 자원을 훌륭하게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 일단 그 골키퍼 코치와 아르테타가 이 골키퍼 자원을 보는 눈은 정확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영입이고요. 잘해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3월, 4월부터 거의 뭐 온다고 확실시되고 있던 마틴 수비맨디, 토마스 파티의 대체자라고 봐야겠죠. 이제 총액 거의 한 6천만 파운드 정도의 영입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제 그 시점에 이제 그 전 리버풀 선수 우리 저기 그 선수가 이제 한 명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오피셜 뜨는 게 며칠 늦어지긴 했지만 영입 자체는 사실 거의 뭐 한 5월, 6월쯤에 다 완료가 된 상태였고 단지 이제 그 회계 문제 때문에 조금 발표가 늦어졌을 뿐인데 수비맨디 사가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 레알 마드리드 관련된 스페인 언론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완전히 그냥 끝난 영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비맨디가 막판에 레알로 선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냥 다 거짓말로 드러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기사로 쓰는 걸 보면서 스페인 언론들의 수준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수비맨디 좋은 자원이고 또 스페인 출신이고 또 아르테타하고도 인연이 있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비맨디가 뛰고 있던 그 레알 소시에다드 거기서 뛰었던 선수들 우리 그전엔 티어니가 있었고 지금은 외대고르도 거기서 뛰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좋은 커넥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페인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팀의 적응도 빠르게 하면 좋겠고요. 뭐 선수의 퀄리티는 뭐 검증이 된 선수니까 파티가 했던 역할 뭐 업그레이드 해준 쪽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입이고요. 7월 10일에 크리스티안 뇌르고르 영입이 떴죠. 아주 적절한 이적료에 이제 30대 노장이고 파티가 재계약됐으면 안 왔을 선수인데 파티가 6월 30일부로 이제 계약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로 빠르게 영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영입이 진행된 걸 보면 파티의 백업 플랜을 아스날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고 그 다른 어떤 이적들보다도 이 베르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능동성 굉장히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기민함, 민첩함, 순발력 같은 것들이 증명이 된 사례라고 봅니다. 굉장히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것도 이제 케파 때부터 쭉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영입 기조고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리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저희 쪽에서 뭐 커리어를 정리하고 굉장히 낮은 금액에 나중에 이적을 하게 되더라도 아쉬울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영입이 사실 저는 케파와 뇌르고르 같은 영입이 윈나우에 가까운 영입 기조라고 봐요. 그 전에 이제 25세 이하의 리세 가능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판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기조에서 지금 당장 우승에 도움이 된다면 리셀이 불가능한 약간 나이가 많은 선수라도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리그에 검증된 자원을
쓰겠다. 특히 우리에게 지금 약간 공백이 발생한 스쿼드 부분을 빠르게 메꿔줄 수 있는 선수라면 지금 우리는 돈을 내고라도 수혜를 하겠다. 근데 그 비용을 또 적절하게 낮추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아스날이 지금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는 팀이라는 걸 증명하는 윈나우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8일 노니 마두에케가 첼시에서 영입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사카 백업으로 데리고 온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 이 5,200만 파운드라는 너무 큰 가격표. 아직 리그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1등급으로 검증된 선수는 아닌데 너무 가격표가 높다는 거. 첼시에서 왜 또 선수를 사오냐는 거. 그리고 이제 마두에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또 그 PK 차는 거를 가지고 또 뭐 약간 그 감독과 신랑이 지시를 거부하는 신랑이를 벌이고 울버햄튼 같은 지역에 가서 약간 지역 비하성 발언을 SNS에 남기고 그리고 이제 훈련에서 좀 비교적 태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제 워크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지적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묶어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저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어느 정도는 반박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백업 자리를 못 찾고 있던 사카 백업 자리를 메꿨다는 점. 그 백업에 무려 5천만 파운드의 돈을 썼다는 점. 전부 다 저는 일관되게 아스날이 굉장히 돈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내년에 바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언론에 계속 좌윙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흘리는 것 같은데, 어떤 기자, 팀 뉴스도 그런 지적을 했죠. 이거 언플인 것 같다. 우측 백업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비싸게 데리고 왔다고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막 서명운동까지 했잖아요.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다. 그러니까 현지나 한국이나 지금 마두에케 영입에 대해서 빡쳐있는 팬들이 많은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실력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이제 무마하려고 좌윙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윙 백업으로만 거의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좌윙 선수들이 전멸하면은 뭐 쓸 수 있겠지만 좀 후순위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좌윙 영입이나 뭐 그런 다른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첼시라는 구단이 지난 한 2, 3년 정도 토드 베일리 구단주로 바뀐 다음에 약간 미국식 경영 철학이라 그래야 되나? 이적 계약 기간을 굉장히 늘리고 선수를 20명이 아니라 30명, 40명을 사와가지고 쌓아놓고 구단을 운영하는 더블 스쿼드로 운영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를 그냥 진짜 스쿼드를 반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리그 스쿼드, 컵 스쿼드로. 그렇게 이제 희한한 운영을 보여줬는데 그게 다른 구단은 바보라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는 그동안 안 했던 거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드레싱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옷 갈아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이. 근데 마두에케가 올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첼시에는 뭐 같이 축구에 대해서 뭐 고민이 있을 때 얘기할 리더도 없고 물어볼 사람이 없다. 아스는 안 그렇다. 저희는 리더 그룹과 어린애들 그룹을 잘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선수단 숫자와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고 이 응집력이나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거기는 보면 뭔가 약간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두가 그냥 이제 각자 그냥 계약해서 그냥 각자 할 일 하는 그런 직장 같아요. 여기는 이제 팀으로서 이제 우리는 뭉쳐져 있는데 첼시는 뭉쳐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막 선수들을 사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모아놓고 그냥 각자 그냥 뛰다가 야 너 이제 임대가 넌 팔고 야 너 사고 야 네 자리에 3명 들어올 거니까 뭐 빠지는 거 준비해. 약간 이게 그냥 진짜 그냥 직장 같은 이게 팀으로서 뭔가 응집력이 생기지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선수 입장에서 되게 좀 약간 축구 선수가 저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나? 라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팀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도 이 선수가 그 팀에 헌신할 수 있나? 첼시는 되게 팀을 그렇게 모래알로 만든 느낌이었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되게 약간 모욕감 느껴질 것 같다. 부품 취급받을 것 같다. 물론 우린 조직에서 어느 정도는 다 부품이지만 축구 선수들은 좀 안 그렇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일단 너무 조직이 한 2, 30명 정도 작은 조직이고 선수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다 엄청 이 에고가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예술가 같은 그런 속성도 있는 선수들인 건데 축구 선수를 저렇게 취급한다고? 약간 야구 선수같이 취급하네. 물론 야구 선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야구 선수는 트레이드 같은 거 되게 많고 스탯에 따라서 선수를 막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축구는 좀 그렇게 약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도입이 돼 있어서 저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저 팀을 사랑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마두에케가 튕겨 나올 때 하는 인터뷰가 거의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두에케가 팀 내에서 겪었다는 불화라든지 태압 같은 것도
저는 그런 팀 분위기가 만든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자기 있는 포지션에 선수가 9명 있어야 된다고 막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마두에케의 그런 워크의식적인 면이나 인성적인 측면이 저는 조금 그 선수 원래 인성보다 좀 이렇게 좀 나쁘게 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날 같은 팀에 오면 이 선수가 되게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트로사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성이 좀 뭐, 굳이 인성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자면 이제 이적할 때 자기 팀하고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은 방식으로 이적을 해왔던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뭐 와가지고도 지랄지랄 하지만, 그러니까 막 자기 선발로 안 쓰면 득점한 다음에 세레머니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질을 부리는 건데, 아르테타가 그 정도는 충분히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도의 규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두에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조금 괜찮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왔습니다. 지금 벌써 적지 않은 돈을 썼고요. 영입에 근접한 선수들도 있죠. 이 선수들은 뭐 거의 온다고 봐도 뭐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스트라이커 자리, 요케레스와 세슈코 사이에서 이제 간을 보는 것 같더니 결과적으로 네, 요케레스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관건은 이 정도인데, 거의 지금 총액은 맞춰져 있는 상태, 한 7,300, 500만 파운드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옵션 가격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는 건데, 스포르팅이 잘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케레스는 지금 벌써 훈련장에도 지금 일주일째 안 나가고 있는데, 요케레스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죠.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거는 뭐 루머로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관계도 정리를 했고, 태업까지 했고, 연봉도 깎았고, 에이전트가 그 에이전트 피 거의 뭐 총액의 10% 갖고 뭐 100억 가까운 돈이던데, 그걸 어떻게 안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피까지 안 받는 걸로 하면서 이적을 완전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성사되면 이제 요케레스의 충성심은 뭐 정말 검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지는 것 같고, 이 아스날을 이렇게나 원하는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 이거 자체가 되게 좀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밑에서 얘기해드린 모스케라 같은 경우에도 아스날만 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뇌르고르 같은 경우에는 입단 영상 찍다가 아들이 아스날 유니폼 입고 오니까 울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이 찡해지고, 이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이 선수 생활을 해왔고, 아스날이 온다는 것이 이 선수들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를 그 선수들의 반응이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선수 정말 잘할 것 같다. 열심히 할 것 같고, 우리 팀의 이 정신적인 응집력도 높여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케레스에 대해서는 뭐 밑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거의 뭐 일주일, 2주일 사이로는 네, 오피셜이 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수비수 자리에 저희가 뭐 마크 게이라든지 요렐 하토라든지 뭐 이렇게 언급이 되던 선수들이 늘 있었는데, 발렌시아에서 크리스티안 모스케라라는 또 어린 선수를 또 찾아냈습니다. 이 선수의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 2천만 파운드 정도에 오는 가격은 상당히 이제 싸게 오는 거죠. 전체적인 이적 시장의 거품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잘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서 협상을 잘하고 있는 거고, 약간의 그 옵션 가격 이런 것만 좀 조율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메디컬이 이번 주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오피셜이 어제 오늘 뜰 줄 알았는데 안 떴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한 내일쯤 뜰 것 같은데, 뭐 아주 준수한 선수라고 하죠. 발도 빠르고 높이도 되고, 이제 여차하면 라이트백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토미야스의 포지션을 거의 갈아 끼는 수준의 그런 선수가 지금 또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표는 되게 좋은 선수 같은데, 어제는 이제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 잘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오른쪽 센터백을 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살리바 백업 자리를 채우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영입을 보더라도 아스날이 지금 빈자리를 메꾸는 영입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이적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스케라 영입도 예, 곧 완료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영입설이 뜨는 선수들이 좀 있죠. 예.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미 자원은 내지는 좌윙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 뭐 상대를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인상 다 남아 계시죠. 드리블 잘 치는 선수잖아요. 6,800만 파운드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아스날이 어느 정도 협상도 한 것 같고요. 영입 의사도 타진을 했고,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정도의 판단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입이 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또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사비 시몬스가 갑자기 뜨기 시작했죠. 세슈코와 같은 팀이죠. 라이프치히에 있고, 라이프치히가 재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선수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세슈코를 팔려다가 못 팔았잖아요. 가격을 너무 높이 불렀기 때문이죠. 아스날에게. 뭐 거의 1억을 불렀다고 하고. 그리고 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케레스가 막 연봉을 깎아서라도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뭐 주급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고 바이아웃을 요구했다는 이제 루머도 있죠. 그래서 뭐 아스날이 선수도 좀 듣던 비직은 그리고 구단도 좀 이 정도 요구력이 너무 높고 그래서 이제 물러나서 요케레스 쪽으로 가게 되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선수를 좀 팔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비 시몬스가 약간 매물로 나온 것 같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는 한 5천만 정도 얘기되다가 뭐 총액 따지면 한 6,400만, 뭐 유로로 따지면 한 7천만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시몬스가 영입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아스날과 첼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시몬스도 아스날 상당히 좋아한다. EPL로 이적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돌고 있는 건데 지금 뭐 그 영입이 진척된 정도로 보면 저는 에제가 조금 더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지금 보니까 포지션이 상당히 겹치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온다면 이제 좌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둘 다 영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은 겹치는데 분명히 프로필이 그럼 둘 중에 하나다. 가격은 비슷하고 검증된 건 에제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이제 자기를 증명했다는 장점이 있고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무대에서 놀았다는 의미가 있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는 선수들일 것 같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호드리고 얘기는 속 들어간 거죠. 네, 영입 안 하겠다라는 그 루머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5월 말쯤에 6월에 영상을 올릴 때도 호드리고는 좀 현재로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조금 더 가능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 되나 생각도 했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스날이 돈도 많이 썼고 다른 곳에 이 포지션에 뭐 호드리고 가격 저는 뭐 거의 한 1억 가까이 결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붙으면 그런 영입 전에는 참전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아스날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방출 내용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르지뉴가 상호 해지를 했죠. 원래 올해 이제 계약 만료되는 건데 저 브라질 팀 쪽에서 좀 아마 클럽 월드컵 나가고 싶다고 좀 빨리 요구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조르지뉴하고 선수와 구단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해지해서 나갈 수 있게 해줬고요. 좋은 이별이었죠. 앞으로도 조르지뉴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 좀 싼 값에 들어와서 좀 실험해봤던 브라질 선수 마르키뉴스가 이제 브라질 팀 크루제이루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뭐 한 자릿수 정도의 이적료를 받은 것 같고 거의 이제 데리고 올 때 가격하고 비슷하게 받은 것 같아서 그냥 수익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었던 것 같고 유럽 무대에서는 실패를 한 거죠. 데뷔전에서 득점 터뜨리고 막 눈물 흘리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약간 그 선수가 좀 내성적인 캐릭터로 보였어요. 영어도 좀 못했다고 하고 유럽 무대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에도의 브라질 커넥션으로 한번 실험해본 거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복권 긁었는데 꽝이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7월 1일자로 이제 전체적인 계약이 정리가 될 때 이제 임대 왔던 네토 스털링은 복귀를 했고 티어니가 고향 팀으로 돌아왔죠. 세팅으로 갔는데 가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도 했고 약간 우리의 뭐 구단과 팬들 사이에 약간 티어니와 함께 이별하는 어떤 이별식 축포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되게 찡했던 것 같고 아스날에서 좀 시기를 잘못 만나서 더 좋은 시기에 왔더라면 레전드가 됐을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좀 아쉽고 헌정 영상 같은 거를 만들면 참 좋을 텐데 뭐 지금 약간 채널이 여력이 안 돼서 못 만든 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늘 쓰이는 선수고 셀틱 가서 올해 천국이 돌아온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천국 축구, 행복 축구 하면서 다시 또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파티는 계약이 만료가 됐고요. 재계약 협상하다가 중단이 됐고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누노 타바레스가 라치오로 완전 이적을 했죠. 어느 정도 이적료를 받은 걸로 보이고 세론 주앙도 붙어서 뭐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였다. 그쪽에서 잘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 리그도 이탈리아가 잘 맞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했으면 좋겠고 뭐 저희하고는 뭐 별로 좋은 기억은 없었죠. 7월 4일에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는데 토미야스 타케히로가 상호해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정말 예의 바른 아시아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단한테 배만 끼치고 있으니까 떠나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토미야스도 잘하기를 바랬지만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뭐 상호해지는 뭐 거의 베스트 시나리오죠. 네. 이 선수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 수비 백업을 영입 못하고 또 1월에 데리고 왔다가 또 다치는 뭐 그런 상황을 상상을 했는데 뭐 타케히로가 깔끔하게 해지를 해줌으로써 이 선수는 이제 다음 팀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아스날은 그 빈자리를 다른 수비수 젊은 수비수로
채우면서 이 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미야스 타케히로 나왔을 때 언제나 이제 성실하게 해줬던 선수고 수비 전 포지션에 또 백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용한 선수였는데 이 아스널 수맥 때문에 부상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게 된 건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그 라이트백으로 왔던 그 프랑스 선수 중에 저기 드비시하고 좀 비슷한 엔딩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였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 못했다. 부상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토미야스 타케히로도 인생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출해야 될 선수가 너무 많죠.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적료를 못 벌었어요. 지금 저희가 거의 한 1,000만도 못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팔아야 되는 선수 많다. 일단 저기 유스에 있던 카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가 없죠. 세컨 키퍼도 이렇게 양지르 선수가 와버렸기 때문에 아스날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밑에는 또 우리 골키퍼 코치들이 이제 잘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하는 선수들이 쭉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뜨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만 이적료 받아도 이제 수익으로 잡히니까 좋고, 진첸코 나가야죠. 몇몇 팀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진지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밀란 얘기 나오다 쏙 들어간 것 같은데,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1,500만, 2,000만만 받을 수 있어도 다행일 것 같고, 키비오르는 사실 뭐 어느 정도 리그에 적응도 했고, 안 팔았으면 싶은데, 더블 스쿼드 만들려면 또 레프트 센터백 자리에 키비오르가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왜 루머가 계속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비오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스케라 같은 선수가 왔고 센터백 자리에 이제 백업이 한 명 생겼으니까 키비오르는 지금 팀 내에서 뭐 닭주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갈 동기는 언제나 있는 선수고 지금 나이가 되게 어리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왔을 때에 비해서 가격을 펌핑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수니까 계속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아스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현금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여러 데리고 있으면서 카드로 쓰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선수가 워낙 많고 지금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좋은 이적 제안이 오면 저는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쉽습니다. 데리고 있는 게 훨씬 나은데 이제 우리가 지금 추가로 또 공격수 영입을 더 원하잖아요. 우리가 레프트 윙 같은 걸 데리고 오려면 이 선수 팔아서 자금 충당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적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로콩가 팔아야죠.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언급되는 팀들이 몇 개는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꼭 팔렸으면 좋겠고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좀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잘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시즌 뭐 명단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거기서 자기 세일즈를 좀 해가지고 아스날에서 미래가 없습니다. 나가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로 나가야 됩니다. 꼭 나가길 바라고요. 파비오 비에이라 또 하나의 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이죠. 근데 데리고 왔던 가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코치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카를로스 쿠에스타 코치죠. 그 코치가 이제 감독으로 갔잖아요. 저기 파르마였죠. 거기 가서 그 코치를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적정한 가격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비에라도 지금 팀에 이제 미래는 없는 상황이라서 뭐 확실한 실패 한 선수가 돼버렸죠.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아스날의 그 팀의 레벨이 너무 올라와 버려서 에제랑 사비 시몬스랑 지금 외덕으로 백업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에리아가 뛸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팀의 수준이 너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는 뭐 약간 팀이 천천히 발전하면서 뭐 이 선수들은 좀 이렇게 잘 키워서 팔고 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은데 아르테타가 팀을 너무 빠르게 상위권으로 올려버려서 이런 선수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팔아야죠. 제가 못 받더라도 팔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의 유스 출신 넬슨이 이제 드디어 나갈 것 같습니다. 풀럼 쪽하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협상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넬슨 지금 어쨌든 하위권 팀에 가면은 뭐 은케티아하고 저기 이워비처럼 축구할 수 있으니까 가서 즐거운 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1군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아직까지 방출이 검토될 만한 선수들은 이 선수 3명인 것 같아요.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제주스. 마르티넬리하고 트로사르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 재계약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단계고 하고 있고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 복귀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토미야스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해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복귀한 뒤에 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톱에 자원이 3명 있으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월에 복귀하면 그때부터 하반기에
백업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치지만 않으면 어차피 못 팔고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스날에서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겠죠. 이번이 마지막 시즌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그래도 좀 잘해줘야 팔수라도 있다. 그래서 이제 건강 회복 잘해서 돌아와서 1월 좀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 마르티넬리하고 트로사르는 저는 언제든 팔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만 들어오면 한 명 팔고 한 명 데리고 올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선수들이 안 팔리면 데리고 오지도 못하는 거고, 데리고 올 일이 없으면 이 선수를 팔 일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가능성이 있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계약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일단 마갈량이스를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잡아뒀고, 우리의 그 루이스 스켈리 이번에 재계약할 때 감동적인 영상들 다 보셨죠? 이 친구가 아직 학생인데 이 친구의 선생님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 스켈리의 프로 계약을 칭찬해주는, 드디어 네가 해냈구나. 이 어린 선수가 자기가 성장했던 구단에서 순조롭게 1군 무대에 데뷔해가지고 프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성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 선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런 사례를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가를 좀 느끼는 거였어요. 스켈리 작년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벌써 뭐 구단에서 몇 년 뛴 선수처럼 느껴지는데,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선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인 은하네리를 앞서가게 돼버렸죠. 예, 은하네리도 재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사카, 살리바 이 두 선수는 죽어도 잡아야 되는 선수인데 이제 2년 뒤에 재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입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라는 건 모두가 아실 거고, 트로사르 내년에 계약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팔기 위해서라도 재계약해야 됩니다. 마르티넬리는 2017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재계약 3년 남은 선수들이 쭉 밀려있는데 3년이면 아직까지 1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아스날 지금 그 스카우팅 부서, 영입 관련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렇게 저는 이걸 어떻게 이 일을 다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워요. 정말 베르타 단장의 이 케파가 에도보다 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케파보다 크고 넓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지금 선수를 올 시즌 7명 데려오고 한 7명 내보내고 재계약도 한 7건 해야 되는 한 20건 정도의 계약을 지금 쫙 진행하고 있는 엄청나게 바쁜 아스날의 여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리는 말씀들은 이제 저의 사견이 많이 포함된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댓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제 토론을 위해서 그 좋은 댓글들을 다 남겨놓지만, 그냥 막 정말 막 귀를 닫고 막 자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유독 좀 이렇게 보기가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대화를 좀 열어놓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아스날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 요 공감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같은 팬이니까요. 네. 그런 마음 없는 분들은 저는 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적 시장 초반에 르로이 사네를 노렸을 때 다들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네 데리고 오는 거 좋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적료가 안 들었습니다. 공짜 영입이고 좌윙에서 뛰었을 때 스탯이 마르티넬리 트로사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봤고, 사네를 데리고 오면 나머지 둘 중에 한 명을 그냥 팔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사네가 그걸 안 받아들였겠지만 사카 백업으로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카 백업을 우선적 롤로 하면서 좌윙에서는 그냥 쓸 수도 있는 카드 정도로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아르테타가 잘 아는 선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본 거거든요, 사네가. 근데 물론 이제 그럼 사네를 데리고 오면은 그 당시 루머가 뜨고 있던 다른 좌윙들, 이를테면 뭐 호드리구라든지 못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엔딩은 아닌데, 아스날이 계속해서 우윙 백업을 노리길래, 은베모도 노렸었고 막 그러길래, 이거 아스날이 좌윙 선발 선수를 살려는 게 아니라 우윙 백업을 먼저 살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지금 4번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진 얘기인데,
저번 이적 시장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아스날이 딱 3명을 영입할 거라고 봤거든요. 톱, 좌윙, 수비맨디. 그렇게 이적 시장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티도 재계약할 거고 진첸코나 뭐 토미야스, 제주스 이런 애매한 자원은 그냥 다 남을 거고 어차피 우린 선수를 못 팔 거니까 그냥 있는 선수 다 붙잡고 있으면 다 포지션이 더블 스쿼드니까 비싼 선수 데리고 와서 우리가 딱 필요한 톱, 좌윙, 그리고 수비맨들은 영입 확정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데리고 오면 아스날 이적 시장 7월에 끝나고 그냥 바로 프리시즌 가서 발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윙에 큰 돈을 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종의 최소 영입 기조로 본 거죠. 선수 영입을 최소화할 것이다. 왜? 큰 돈을 써야 되니까. 톱에도 큰 돈 써야 되고 좌윙에도 큰 돈 써야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미 큰 돈을 썼으니까 선수 영입을 더 늘리지 않을 거다. 방출도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틀렸었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전 포지션의 더블 스쿼드와 같아요. 전 포지션의 더블 스쿼드와. 단순히 선수가 2명 있는 더블 스쿼드가 아니라 선발과 백업의 실력 차가 매우 적은 누가 나가도 아스날이란 팀의 경기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아스날이라는 구단이 부상이나 뭐 컨디션 저하 같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1년 내내 거의 변함없는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 이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스날과 아르테타 그리고 베르타가 노리고 있는 플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안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준수한 좌윙을 데리고 와서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를 대체하는 것이다. 왜냐면 라이트 윙 자리에는 은하늘이 그냥 쓰면 되고 그리고 중앙 공미 자리에는 그냥 다만 올려 쓰면 되지. 뭐하러 거기 선수를 또 영입을 하냐.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르테타가 보통 로테이션을 안 한다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안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저는 지금 아르테타는 못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업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못 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이제 지금까지의 아르테타와는 선수단 운용의 방식이 좀 달라질 것을 예고하는 것 같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베스트 11 갈아 넣었다가 죽을 때까지 쓰다가 그때 가서 백업 쓰고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아르테타는 계속해서 상당히 쓸만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스쿼드에서 배제하고 이 정도면 쓸만한데 팀에서 안 쓰고 기회를 아예 안 주다가 버려버리는 식의 활동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무식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언제나 세 번째 가능성이 남아있었죠. 선수를 너무 못해서 안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선수 잘하는 선수를 쓰다가 부러지더라도 이 못하는 선수를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라는 판단을 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계속 이제 아르테타 쉴더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는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금 아르테타와 아스날이 생각하는 게 이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과 선발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지난 시즌 아스날이 경험했던 준수한 백업이 없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선수단의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부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되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자원과 이제 선발과 격차가 적은 백업에게 큰 돈을 투자해서 이 선수단의 퀄리티를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 비싼 선수를 사와서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최대치를 올리는 것보다 최저치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드리구를 안 사는 이유, 이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호드리구처럼 비싼 가격을 좌윙에 투자할 생각은 없는 거고 호드리구가 있는 좌윙자에는 선발로 뛸 수 있는 2명의 선수, 마르티넬리와 트로사가 있기 때문에 좌윙 자리는 아스날 이적 시장에서 우선순위가 대단히 낮은 겁니다. 이게 제 생각과도 다르고 아마 다른 팬분들과의 생각과도 다른 부분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좌윙이 톱보다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2번째나 3번째 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아스날은 지금 7번째 순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6명의 선수를 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무지무지 사고 있다. 싸게 잘 사고 있긴 하지만 무지무지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엄청나게 쓰고 있고 최소 영입이 아닌 최대 영입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서 이건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의외였다라는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은하내리의 미래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카 백오버를 안 본다는 거예요. 라이트 윙으로 안 쓰겠다. 너로는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은하내리한테 한 거거든요, 지금. 네가 마두에케보다 잘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난 네가 라이트 윙 자리에 쓸 수 없도록 5,200만 파운드짜리 첼시 선수를 살 것이다. 게다가 심지어 영국 국대 선배예요. 은하내리 입장에서는 막막해지는 거죠. 뛸 수 있는 자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은하내리의 미래를 외대고를 백업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자리 혹은 8번 자리로 보고 있는 건 명확한 거고, 다음 시즌에 사카와 마두에케가 동시에 부상당하고 마르티넬리까지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은하내리는 그 자리에서 안 뛸 걸로 보입니다. 에자나 사비 시몬스가 온다면 이제 좌윙과 10번을 동시에 뛸 수 있는 선수니까 저는 일단 위치는 외대고를 백업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선수들이. 그럼 은하내리는 거기서도 3순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우먼이 올라오죠. 다우먼도 8번, 10번을 이제 노리는 선수. 그럼 이 선수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지금. 은하내리의 재계약이 미뤄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선수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은하내리한테 닭 주전을 혹은 닭 그 백업 자리를 보장해야 될 이유는 아스날 입장에서 없는 거죠. 아스날은 지금 그보다 더 높은 결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동시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완전한 순수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가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9골 득점한 10대 선수? 이게 지금 또 유럽 전체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앞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조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르테타는 이 조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재계약은 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하내리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앞서가고 있는 루이스 스켈리의 존재, 그리고 자꾸 자기가 뛸 수 있는 포지션에 아스날이 큰 돈을 들여서 자기가 뛸 수 있는 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첼시의 제안에도 이제 마음이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다른 팀들 입장에서도 쟤 한번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이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유스나 백업 선수들에게 기회를 아르테타가 좀 더 줬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유스 키울 시간이 어딨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큰 구단은 비즈니스랑 그다음에 유망주 육성 이런 것들 다 당연히 고려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야 무조건 뛰지 마, 우린 유망주 안 써,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맨시티나 그런 구단들처럼 유망주 그냥 엄청 분양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하내리하고 스켈리 정도면 지금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스켈리를 우리가 묶은 것처럼 은하내리도 묶어야 되고, 적절한 수준의 기회를 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하내리 다음 시즌에 컵 대회 포함해서 한 20경기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생각이 다르실 수 있죠. 그러려면 이제 백업이 안 와야 되는데, 지금 에제나 사비 시몬스가 오면 팀의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온다면 한 15경기 정도, 그리고 이제 교체 출장 이 정도로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르테타가 1, 2, 3, 4번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발과 백업의 격차가 줄어든 만큼 이제는 로테이션을 잘 좀 가동을 해야 되고, 상대팀에 맞는 맞춤형 전술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선수들의 부하를 줄여주는 쪽으로 감독으로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은하리에 대해서는 이제 유망주를 육성해서 잘 성장시키는 감독으로서 자리매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회를 줌으로써 이제 성적과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어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